어제 우리 투부정사용법을 다 끝냈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 분사구문 파트를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 투부정사처럼 접근을 분사구문도 포인트가 뭔지 두 가지 예시문을 통해서 먼저 할 건데 같은 의미로 먼저 문장을 진행을 할 거예요. 두 번째 문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얘는 지워주고요. 이제 분사구문으로 만들었을 때 playing games가 앞에 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뒤로 갈 거예요. The boy. 이제 분사구문으로 만들었을 때를 만들어주는 거죠. The boy. 그 다음에 is happy가 되겠죠. 두 번째 구문인데 지금 보면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겠지만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위치가 바뀐 거 말고는 솔직히 이제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의미적으로는 뭔가 조금 다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즉, 이 말이 전달하고자 하는 역할이 의미가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해보면 약간 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그 소녀는 게임하고 있는 행복하다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그 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하고 있는 소년이 뭐 하고 있는지 동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동사 앞에. 그러니까 게임하고 있는 소년은 행복하다 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뭔가 역할이 달라지고 있죠. 그게 바로 의도가 달라진다는 거니까 지금 뭔가 위치만 바뀌어졌을 뿐인데 행동이라든지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뭔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뭔가 더 보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주어가 누군지만 누굴까라는 이 주어가 궁금하다라는 거의 의도 역할 두 번째는 일단 이 주어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미. 누군지 알고 있고요. 그 주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어가 동작을 할 때 행복한지를 의미를 둔 역할을 포함시키고 있는 문장으로 살짝 뭔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의미와 역할이 살짝 달라진다는 것이 분사구문이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미 중점을 둬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분사구문에서는 문제 유형이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떤 유형이냐면 원래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어떤 문장이었냐면 when이라든지 because 굉장히 긴 문장이었던 거였죠. 아까 전에 여기가 지금 playing games 앞에 콤마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when 뒤에 뭐뭐 할 때 잖아, 그죠? 그럼 뒤에 주어 동사 와줘야 되니까 he plays games, 콤마, the boy, 그 다음에 is happy. 이게 되겠죠, 원래는. 그 다음에 because도 똑같아.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 얘가 뭐뭐 할 때, 얘는 뭐뭐 때문에가 되는 거니까 그가 게임할 때 그 소녀는 행복하다. 그죠? 아니면 이제 그가 여기서는 같은 여기서 똑같으니까 지워주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게임을 할 때 그 소녀는 행복하다 되겠죠. 여기서는 뭐뭐 할 때니까 게임했기 때문에 아니면 게임하기 때문에가 되겠죠. 게임하기 때문에 그 소년이 행복하다고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이 짧게 줄여주는 거겠죠. 포인트 첫 번째. 다시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포인트는 정말 길었던 문장을 지금 2번과 같은 문장처럼 분사구문으로 짧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또는 반대죠.
이런 문장을 어떻게 만든다? 지금처럼 긴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절로.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제 분사 구문 파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사 구문의 개념과 형태,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개념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그 분사의 종류와 역할부터 먼저 배울 건데, 일단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조금 말을 하면, 일단 분사는 동사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품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형용사다. 그리고 얘는 뭔가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나누면 일단 우리는 그 whether가 저번에 했던 whether과 if처럼 우리는 좀 나눠 볼 거예요. 한번 포인트를 조금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나눠 보고요. 얘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고요. 현재 분사는. 그리고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다. 일단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둘 다 누구를 수식해준다? 똑같아.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는 둘 다 똑같아요. 왜냐면 분사 자체가 얘네랑 얘네가 포인트잖아. 그죠? 종류가. 분사의 종류는 뭐다?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기 때문에 어쨌든 명사를 수식해주는 건 똑같아. 왜? 분사는 형용사니까. 역할을 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명사 수식해주는 건 똑같겠지. 그런데 어쨌든 얘네들은 관계는 뭐다? 현재 분사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 그리고 과거 분사는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즉 현재 분사는 동작을 나타내고요. 결국엔 왜냐면 잘 들어보면 뭔가 하고 있는 거거든. 주어가 하고 있는 거거든. 진행이라서 동작을 하고 있는.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뭔가 결과를 나타내요. 이렇게 결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현재 분사는 동작. 그리고 밑에다가 적어두면 더 좋겠죠. 동작. 그리고 얘는 결과. 깔끔하게 적어두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때 쓰이는지를 조금 얘기를 하면 당연히 뭔가 동작과 결과를 얘기를 해보면 얘네들이 당연히 동작이니까 뭔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진행되겠지. 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당연히 진행형에 쓰이는 거겠고 현재 진행형은 그 다음에 과거는 일단 결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뭔가 그렇죠. 뭔가 완료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완료형이 쓰여지겠다. 그렇죠? 결과니까. 동작에 있는 거니까 얘는 진행에 있어서 뭔가 동작을 하는 거니까 진행형에 쓰여지겠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역할이니까 얘는 완료형에 쓰여지겠네요. 즉, 얘가 얘고,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얘네가 진행형일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능동태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완료형일 때는 우리가 수동태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뒀을 때 여기 보면은 진행은 뭐뭐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능동은 뭐뭐 하는, 그래서 완료 같은 경우는 뭐뭐 된, 수동은 뭐뭐 된.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더 쉽죠? 결국엔 동사 원형에다가 ing 형태는 현재 분사. 그러니까 즉 이 말이
지금까지 여기 했던 말들이 지금 여기가 우리가 정리한 것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사는 이제 문장에서 뭔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주어나 목적어를 무슨 설명, 보충 설명하는 무슨 역할이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로 적어놔 줘야겠죠. 그 다음에 분사가 보어로 쓰일 때나 또는 주어나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보이면 능동이면 현재 분사, 그리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쓴다. 자, 이거 별표 5개 좀 해놓을게요. 꼭 적어둬야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만약에 이제 특히 2학년 학생들 이제 능동태, 수동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오죠. 왜냐면 수동태 문제가 이제 꼭 나올 건데 이런 형태로 나오면 무조건 수동태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변변력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런 시제 파트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관계를 물어보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지금부터라도 좀 차근차근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이제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 그리고 현재 분사를 쓰지만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현재 분사를 쓴다. 그래서 여기 주격 보어 있죠. 주격 보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 쭉 가보면 주어와 그 다음에 보어의 관계가 능동, 그 다음에 주어와 보어의 관계가 수동.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쌤이 이거는 직접 정규 수업 때 계속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념만 정리를 조금 해두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여기 지금 보면은 일단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비동사 뒤에 쭉 들어가 보면 얘가 지금 보어 자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가 보면 그 설문조사, 그러니까 설문조사잖아. 그죠? 여기가 설문조사, 결과죠. 결과. 그러면 설문조사의 결과는 지금 얘 설문조사의 결과가 매우 흥미로운 거니까 얘네의 관계를 지금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분사가 지금 얘예요. 그죠? 분사가 보어로 쓸 때 이 주어나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라고 했어. 그러면 이 주어의 보어의 관계가 지금 얘네가 보면은 설문조사의 결과가 뭔가 지금 당한 게 아니고 지금 뭔 거죠? 한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접 당한 게 아니라서 얘는 그냥 현재 분사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능동 형태로 하는 형태로.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면은 그 남자는 주어져. 그 다음에 매우 뭔가 우울함을 느껴진 거죠. 남자가 지금 느낀 거니까 얘는 수동 형태로 봐야겠죠. 주어와 여기서 보어의 역할이 지금 관계가 수동 형태로 그 남자가 느낀 거니까 수동 형태로 PP 형태로 수동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목적격 보어 자리는 일단 목적격 보어는 뭐와의 관계를 봐라? 지각동사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는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와의 관계를 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각동사니까 목적격 보어는 얘를 보라는 뜻이죠. 얘가 얘랑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얘가 지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그들은 그냥 들은 거야. 얘네가 빠지고요. 그들은 들었고 얘와 얘의 관계만 지금 어떤 건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사자들이 뭔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ing가 되겠죠. 그죠? 현재 형태로. 그 다음에 I will have 얘는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나의 컴퓨터가 뭐가 된? 내일 내 컴퓨터를 뭐 할 것이에요? 수리를 얘와 나의 컴퓨터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는 거를 지금 얘네와 얘네 관계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의 컴퓨터를 수리가 받을 것인 거니까. 내 컴퓨터를 뭐 할 거야, 지금? 내 컴퓨터가 지금 수리를 하러 직접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수리를 받게 될 것인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관계가 수동 형태로 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PP 형태로. 그래서 PP 형태로 써준다는 거죠. 얘네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봐 주고요. 그 다음에 감을 읽히고 해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have, 그 다음에 get 플러스 목적어 분사인데 얘는 오형식 문장에 쓰일 때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와의 관계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일단 얘네가 have 같은 경우는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거 분사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써주고요.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쓴다. 이 말이 지금 여기 have 나왔죠. 하나하나씩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딨죠? 여기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 아이들에게 그들의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뭐하게 한 거예요? 지금 배우게 한 거니까 직접 뭔가를 하게 한 거니까 동사, 그러니까 능동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 원형 형태를 쓰게 한 거고요. 지금 밑에 보니까 얘는 have 나왔고 지금 밑에 피자가 이 주소로 배달되도록이는 거니까 PP 형태, 수동 형태로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지금 나의 상사가 have 나왔고 그 팀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의 팀원들의 by 나왔으니까 의해서 이 일이 완료되게 했다. 던이 지금 PP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거 분사로 취해야 된다는 거죠. 수동 형태로 과거 분사를. 왜냐하면 나의 상사가 그 일이 나의 팀원들에 의해서 완료되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되게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 있는 던이 과거 분사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have라든지 get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목적어가 나오면 여기 있는 분사 구문을 잘 보라는 뜻이에요. 동사 have, get이 나와주고 정리를 해주면 동사 부분에 have라든지 get이 나왔을 때 오형식 문장에 쓰일 때, 즉 동사 구문에 have, get 나왔어요. 그리고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분사 구문이 나오면 그 분사 구문의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와의 관계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라면 그 말이 이 말인 거죠.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나왔죠. 동사 부문의 have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왔죠. 각각. 그러면 여기 있는 분사 구문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와 얘네의 관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과거 분사냐 또는 동사 원형이냐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했으니까 당연히 get 또한 역시 마찬가지겠죠. get도 만약에 관계가 능동이면 투부정사, 그 다음에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쓰게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이제 우리 거기 안에 넣어놔야겠죠. 그 과제 안에 A4 용지 안에 반드시 필기를 꼭 해둬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르게 적을 거 없고요. have, 그 다음에 get 이렇게 적어두고요. 따로 필기를
그냥 have, get 나오고 목적어 형태, 그래서 분사구문, 목적어 오형식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이렇게 적어두고요. have, get 나오면 능동일 때 뭐 이렇게 have는 동사 원형 적어두고 그 다음에 have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이렇게 적어두고 따로 본인이 필기할 수 있을 때 필기를 해둬요. 동사 원형 적어두고 여기에는 뭐 능동, 그 다음에 여기는 수동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죠. 따로. 그 다음에 get도 똑같이 여기는 능동, 여기도 수동 이렇게 해놓고 능동, 수동 해놓고 얘는 투부정사, 얘는 과거분사. 그리고 여기는 위에다가 오형식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도 하나인데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쌤이 이제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필기를 꼭 해두는 걸로 할게요.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속사 나오고요. 아까 왼절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주어 동사, 당연히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가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는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 부사절에서는 접속사와 그리고 뭐를 생략해준다? 주어를 생략하고요. 분사를 이용해서 어떤 걸로 만들까요? 그렇죠. 부사구로 만드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 문장을 아까처럼 짧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 포인트다. 이 분사 구문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사절에 있는 접속사를 생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 접속사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사절에 있는 주어를 생략해 줄 건데 만약에 어떨 때 반드시 근데 이럴 때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예외는 꼭 적어줘야 돼요. 주절과 부사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에만 여기서 있는 주절은 이거죠. 우리가 종속절과 주절, 부사절 다 구별할 줄 알죠, 이제는. 그 다음에 부사절은 요거겠죠. 그럼 부사절에 있는 주어, 주절에 있는 주어, 요거 되겠죠. 얘와 얘가 같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을 때만 어떤 절, 부사절, 즉 예절, 여기에 있는 주어, I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세 번째는 부사절에 있는 동사, 즉 여기에 있는 동사 어떤 거죠? 예절. 얘를 ing 형태로 변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도 예외가 있죠. 주절과 부사절에 있는 시제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시제가 같다라는 거는 현재 시제냐 또는 과거 시제냐라는 말이겠죠. 그랬더니 봤더니 얘도 현재 같네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ing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쌤이 제일 첫 번째로 시작했던 거 있었죠. playing 했던 거 똑같이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크, I hurt my knees. 나는 무릎을 다쳤어. 자전거에서 떨어졌을 때 아까 이 말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 소년이 행복해 라고 하는 말이 거의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 있는 것만큼은 반드시 필기를 꼭 따로 정리를 좀 해둘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다. 이제 예외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꼭 적어둘게요. 자, 아까처럼 쌤이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뭐뭐 했기 때문에 이유, 원인이 될 수 있던 거죠. 내가 뭐뭐 했기 때문에 콤마 나는 뭐뭐 했어 주어 동사 형태로 나왔던 형태. 그럴 때는 이유라든지 원인이 나타내는 형태. 자,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의미라든지 뭐 시간, 뭐 이유, 원인, 조건, 양보, 동시동작 이런 형태로 아주 수많은 문맥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콤마하고 또 주어동사하고 긴 문장이 탄생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냥 우리는 한묶음으로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분사구문을 시간으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야 하고 조건을 통해서 이러한 양보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거를 꼭 다 외워줘야겠죠. 그죠? 그런데 무조건 지금 다 암기하려고 하면은 다 언젠간 잊어버리는 건데 잊어버리는 공부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래서 습관처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를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다 적어두고 필기를 먼저 해두고 하나씩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시간이랑 때 일단 여기는 적어두지 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좀 적어둘게요. 첫 번째 1번 이렇게 적어두고요. 분사구문의 의미라고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1번 시간대 하고 여기는 종류만 좀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2번 하고 이유, 원인, because, as, since 얘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종류들만 좀 적어두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반드시 쌤이 그 수업 도중에도 물어서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그 한 학생들한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이유, 원인을 얘기하세요라고 하면은 because, as, since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 동작을 얘기하세요라고 하면 while, as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인데 일단 수동 자체의 분사구문은 무승태로 되어 있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꾼 것으로 being 플러스 과거분사의 형태로 나타낸다. 근데 이때의 being은 의미에 혼동을 주지 않는 경우 대부분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동태인 건데 일단 BPP라는 거죠. 수동태는 그냥 무조건 BPP다 깔고 가라고 했어요. 일단 베이스로. 그러면 이때 부사절. 일단 부사절인데 BPP다. 근데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만드세요.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부사절에 있는 접속사를 생략할 때 예외적인 게 있어요. 접속사이 똑같은 거죠. 아까의 그 첫 번째 우리 분사구문 만드는 거, 일반적인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에 있는 거를 얘네들은 단지 수동태로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죠? 그거를 그대로 규칙을 얘네들은 수동태인 규칙으로만 옮겨졌을 뿐이니까 절대 어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똑같아요. 접속사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뭐였었죠? 부사절에 있는 주어가 생략됐을 때 예외가 당연히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겠지.
다음에 시제가 같아야겠지. 그런데 이 동사가 이번에는 being의 과거분사로 띵 하고 바뀌어야겠지. 아까는 뭘로 바뀌었었죠? 동사가 ing 형태로 띵 하고 바뀌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생략이 됐을 때는 의미에 혼동을 두지 않는 경우라고 했었고 분사구문 완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도 반드시 적어두세요. 따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완료형 분사구문인데 이 말이 주절의 시제보다 부사절의 시제가 한 시제 앞선 경우 근데 이 말을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절의 시제보다 부사절의 시제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막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우리가 주절의 시제보다 부사절의 시제가 한 시제 앞선다라는 거는 여기 보면 주절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보다 얘가 더 크다라는 건데 일단 주절의 시제가 부사절의 시제 보다 얘가 더 큰 거니까 일단 얘가 더 앞서다라는 거예요. 얘가 더 먼저 뭔가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끝냈다는 거야. 지금 차를 다 마셨고 이미 우리는 잔디밭에 앉은 거니까 어쨌든 이 분사구문은 아까 전에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일단 이 분사구문은 아까 전에 일단 결과가 뭐를 얘기하고자 했냐면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이 동사 형태의 무슨 절 부사절을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아까 분사구문은 즉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분사를 이용해서 현재 완료 그 다음에 PP를 이용해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의 이러한 형태 모습을 가지고 부사절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자 문장을 가지고 뭐를 바꾸는 거예요? 부사구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분사구문이었잖아요. 그죠? 이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문 바꾸는 거 아까 전에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게 바로 분사구문 형태였는데 이때 우리가 이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부사절의 접속사와 뭔가 주어를 생략하고 이 동사 ing 형태로 바꾸는 것이 분사구문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쵸? 근데 우리 이때도 뭔가 시제가 있을 거 아니야. 완료 형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완료 형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단순 분사 구문도 있을 거고 그죠? 완료 분사 구문도 있을 거고 수동태 단순 수동태로는 뭐 완료 수동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더 컸어요. 먼저 했던 거죠. 앞선 거죠. 그럴 때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얘네들은 have pp 형태로 나타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having pp 어쨌든 얘를 지금 ing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having pp 그리고 t 써주고요. 콤마 써주고 똑같이 아까처럼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because로 만들어줄 때도 똑같이 여기서도 지금 내가 지금 나의 바이크 나의 바이크 자전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걸어갔다는 거잖아. 그쵸? 걸어서 가는 거니까 나도 지금 여기서도 과거 형태, 완료 형태로 완료형 분사구문으로 having pp로 나타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being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having pp 근데 만약에 이 부사절이 원래 형태 앞서면서 이걸 꼭 봐줘야겠죠? 여기서 포인트로 꼭 적어주세요. 얘네가 이럴 경우에 있을 때 플러스 만약에
이 부사절 형태였는데 얘네가 원래 수동태였을 때 이미 수동태로 왔던 거야. had, been, pp. 한 시제 앞서면서도 이 부사절이 수동태 구문일 경우, 그러니까 즉 having been 과거분사 형태의 완료형 수동분사 구문으로 나타낸다. 근데 이때 having been은 bene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 보면 지금 I had been 보이죠? 하고 PP 형태로 이미 과거 완료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 having been PP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PP는 그대로 써주고요. 똑같이 얘도 지금 얘를 having으로 바꿔줬어요. 분사구문으로. 그리고 얘는 been 그대로 써줬지만 여기서의 having been은 bene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네가 뭔가 분사구문의 뜻을 진짜 명확하게 할 때는 접속사, 부사절에 있는 접속사를 절대 생략할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만약에 다를 경우에 분사구문에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데 단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뭐를 제외한? it을 제외한 인칭대명사는 절대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부사절에 있는 주어, 더 테스트가 주어고요. 그리고 주절에 있는 주어, 얘가 주어예요. lots of students가 주어인데 얘가 만약에 달라요. 얘가 더 테스트고 얘랑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지금 여기서는 뭔가 다른 주어를, 의미상에 있는 주어를 쓸 텐데 이때는 it을 제외한 인칭대명사는 쓰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the test being recalled, lots of students felt depressed,라까지 써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는 it as soon as 끊어주고요. it having까지 써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료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분사구문 파트를 다 마쳤는데 오늘은 이제 분사구문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할 거예요. 근데 어제 쌤이 이제 투부정사용법을 하고 문제를 내줬는데 오늘 일부러 검사를 좀 안 했어요. 시험이 좀 많아서 시험을 친 게 조금 추가적으로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낼 건데 내일은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친 것처럼 문제를 조금 많이 나갈 예정이거든요. 분사구문 파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은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갈 거긴 해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 그래서 이때시라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더 올라갈 거거든요. 짧게 영상이. 그래서 그거 같이 추가적으로 영상을 A4 용지 오늘 두 쪽이랑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 두 쪽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영상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수동태, 능동태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한정적이라든지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영상 올리는 걸로 할게요.